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우스 2.0에 대해서 설명을 맡게 된 모던해질 기 이재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아마 웹 서핑을 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실 때 이러한 로고들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당하는 회사에 가입된 아이디가 있으실 거고 이런 로고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서 한 번쯤은 로그인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우스 프로토콜이라는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아우스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우스란 무엇일까요? 아우스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 상에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공통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접근 위인을 위한 개방의 표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자신이 미리 가입을 해도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과 같은 미리 가입해둔 회사에서 그 웹사이트 쪽에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기능들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유저는 인증을 통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아우스 2.0이라는 것입니다. 아우스 2.0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소스 오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서버와 어소라이제이션 서버는 같은 회사로 공통으로 묶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줬고요. 이렇게 보시고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우스 2.0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에 달력이라는 기능을 넣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안상으로 이유로 이제 인력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관리가 힘들고 실제로 유저들에게 인증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유저들에게 받는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발자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죠.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리소스 서버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GitHub나 애플,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회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저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붙어있는 같이 API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기능들을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사는 말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대신 너네가 인증을 받아와. 그럼 우리는 기능을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난 그러면 인증 받아올게 해서 인증을 받아오기 위해서 유저, 즉 리소스 오너에게 접근을 합니다. 리소스 오너가 실제 그 GitHub나 애플,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회사에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고 그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인증이 끝나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오케이, 인증됐구나 해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API 기능들을 이 개발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인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우스 2.0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인증받고 회사에서 받고 인증 다시 유저에게 받고 또 유저는 또 회사한테 아이디 로그인하고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스 2.0을 쓰는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우스 2.0이 쓰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우스 2.0 쓰기 전에 혹시 어떤 식으로 서버와 유저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똑같이 리소스 오너와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가 존재합니다. 아우스 2.0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리소스 오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저장을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됐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리소스 서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해당 유저가 로그인했구나 라는 것으로 느끼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이 서비스 제공받은 걸로 리소스 서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리소스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가 뭔 줄 알고 접근을 하겠습니까? 클라이언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 서버 또한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는 약간 지뢰 같은 존재입니다. 리소스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막 해주게 되면은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나왔던
달력이라는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이 리소스 오너란 사람은 달력이란 기능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서버의 데이터에는 달력 기능뿐만 아니라 뭐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혹은 뭐 은행 비밀번호 이런 민감한 정보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ID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스 2.0이라는 것이 탄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우스 2.0은 지금부터 아우스 2.0의 흐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스 2.0은 아우스 2.0 그랜트라는 인증 흐름을 네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어설라이제이션 코드 그랜트라는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아까 맨 처음 하면서 봤던 그 동그라미 아이콘 그런 형식이 바로 이 어설라이제이션 코드 그랜트 흐름을 채택을 하고 있고 현실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아우스 인증 방식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우스 2.0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라는 회사에 접근을 했고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네이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들어갔고요. 이 디벨로퍼 회사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자신의 웹사이트 이름을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명시해주고 이제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의 주소 저는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우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콜백 URL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그인을 한 뒤에 이 로그인 화면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보통 네이버에서 만들면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뭐 기터브에서 만들었으면 기터브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구글에서 뭐 로그인 하면은 구글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런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콜백 URL을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라는 것을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가려놨는데요. 이게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이 값들을 API 정보를 우리가 보내듯이 회사 쪽에다가 같이 인증을 섞어서 보내면은 인증을 받고 회사 쪽에서 인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면은 아마 그 웹사이트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너희만 알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사용자 서비스, 회사 인증 서비스, 회사 API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리소스 오너고요.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어서라이제이션 서버, 그다음에 리소스 서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용자가 서비스, 즉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접근 및 로그인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는 어서라이제이션 서버로 로그인 요청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는 이 로그인 페이지, 아까 말했던 그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리소스 오너, 즉 유저가 직접 아이디를 적어서 회사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이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어설라이제이션 코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을 해놨던 리다이렉트 콜백 URL을 통해서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보내는데 이 액세스 토큰을 보낼 때 아까 보셨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같이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그 시크릿 키와 아이디를 확인하고 얘네가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이 되면은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을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증이 완료됐고 로그인 된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요청을 보냅니다. 이제 아까 뭐 달력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아까 저장했던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리소스 서버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회사 쪽에서는 API를 내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살짝 만들어 본 페이지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맨 처음에 봤던 화면처럼 이런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같은 버튼이 생기고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이디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회사에서 제공한 로그인 페이지인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프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가 나오고 이제 아까 중간에 보셨겠지만 제가 아까 선택했던 게 있습니다. 요거를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수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동의를 하고 누르게 된다면 다시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원래 있던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마우스는 중요하게 이번 발표에서 생각을 하실 게 리소스 오너와 클라이언트는 인증 관계가 있고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서버에는 인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